안녕하세요. 승부 예측에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2주 만에 돌아온 김태림입니다. 지난주에 일정상 자리를 비우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난 41회차도 이변이 속출하면서 2월이 됐는데요. 맨시티, 리버풀, 첼시 이런 강팀들이 발목을 잡히면서 EPL이 혼란스러웠죠. 라리가도 전통의 강호 세비야가 시즌 초반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저희 해외 축구 분석위원 김현승, 서경석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어리그 분석을 맡은 김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담당 서현석입니다. 라리가 담당 한예준 위원이 아직 코로나로 격리 중이라 대신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위원님들 지난 회차도 꽤나 어려웠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EPL은 지난 라운드에 되게 이변들이 많았는데요. 맨시티가 뉴캐슬을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거뒀고 첼시가 리즈에게 3대0으로 발목을 잡히는 등 이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위권 팀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혼돈의 카오스가 시작이 될 것 같네요. 라리가 역시 이변이 속출했는데요. 일단 세비야가 승격팀 바이돌리드와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비아레알이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2대0 승리를 거둔 점도 주목할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42회차도 EPL 8경기와 라리가 6경기로 구성되는데요. 그럼 여기가 승부처, 승부패 42회차 승부 예측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시즌 초반 막강 화력을 뽐내는 브렌트포드와 많은 부상 선수로 전력이 약화된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브렌트포드는 확실히 최전방의 3명의 공격수가 득점력 그리고 파괴력이 좋은 팀입니다. 특히 확실한 피니셔 이반 토니는 최근 3경기에서 2골 2어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디실바와 은베부 선수가 사이드 파괴력 또한 굉장히 강력합니다. 수비진에서 한 번에 넘어가는 롱패스가 상당히 위협적이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확실한 카드도 존재합니다. 다만 수비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 수비에서의 불안감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에버튼은 브렌트포드와 달리 최전방 공격력에 상당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저번 경기 백업 공격수 론돈이 나오긴 했지만 에버튼 감독 램파드는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맥니를 투입하면서 제로톱 형태의 공격을 취했습니다. 에버튼은 3경기에서 2골을 넣었지만 2골 중 1골은 상대 자책골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득점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불안한 수비는 에버튼에게 상당히 힘든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두 팀 다 롱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 누가 더 집중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걸로 보이네요. 다만 최근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브렌트포드의 3톱을 막아내기엔 에버튼의 수비진이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네, 확실히 시즌 초반 매서운 공격력을 선보이는 브렌트포드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시즌 초반 나란히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브라이튼과 리즈의 맞대결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두 팀은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박 안박을 통해서 상대를 괴롭히고 볼 탈취 후 빠르게 슈팅을 연결하죠. 브라이튼의 포터 감독과 리즈의 마치 감독, 두 감독 모두 전술가 스타일로 이번 시즌 팀을 제대로 정비한 것 같네요. 먼저 브라이튼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라운드 웨스트햄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고 3경기에서 단 1실점만 내주며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리즈는 앞선 첼시와의 맞대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강한 압박이 첼시 수비 라인을 흔들어놨고 결국 맨디 골키퍼의 실수까지 이끌어냈죠. 더군다나 매경기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하며 잘 짜여진 세트피스 전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는데요. 두 팀 모두 전방 압박이 팀 컬러인 만큼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매우 중요하죠. 주중 카라바오컵 경기가 있지만 주전 선수들이 무리하게 출전할 가능성은 낮고 비슷한 스타일의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굉장히 팽팽한 중원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최근 측면에서 토르사르의 움직임이 좋은 만큼 브라이튼의 우세를 예상해 봅니다. 네, 비슷한 팀 컬러를 보여주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과 홈팀 브라이턴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리즈에게 혼쭐이 난 첼시와 시즌 초반 부진한 레스터의 맞대결이죠. 김현수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첼시는 리즈에게 충격적인 3대0 대패를 당했습니다. 캉테가 결정한 상황에서 미드필더 지역에서 큰 문제를 드러냈고 리즈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면서 맨디가 실수를 하는 등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센터백 쿨리발리도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비형 미드필더 코바치치가 복귀할 예정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삼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스터는 소튼에게 1대2 역전패를 당하면서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대에서 4부 리그를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며 최근 좋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주전 수비수 포파나가 팀을 떠나고 싶어하고 이로 인해 그 자리에 노세현 에반스와 그리고 아쉬운 아마티 선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첼시의 승리가 예상되는데요. 첼시도 지난 라운드 어수선했지만 코바치치의 복귀로 3선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레스터는 주전 수비수인 포파나가 마음이 뜬 상태인 만큼 쉽사리 정비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분위기가 처진 레스터가 변수를 만들어내기에는 힘든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 분위기가 어수선한 레스터가 첼시 원정에서 이변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예상이시네요. 4번 경기, 뉴캐슬에게 발목을 잡힌 맨시티와 지난 시즌 맨시티에게 강한 모습을 보인 비에이라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죠. 김현수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맨시티는 지난 주말 뉴캐슬 원정에서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겨우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맨시티는 계속되는 측면 뒷공간을 공략당하면서 무너졌지만 어느 상황에서든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홀란드와 데브라이너의 창의성이 승부의 균형추를 맞췄습니다. 왼쪽 센터백인 라포르테가 시즌 초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경기엔 아케까지 부상으로 수비진의 뎁스가 얇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주중 바르셀로나의 친선 경기가 있어 체력적 리스크도 존재할 것 같네요.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좋은 경기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에이라의 크리스탈 팰리스죠. 아스날과 개막전에서는 졌지만 안필드에서 리버풀과 무승부, 빌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팰리스 역시 주중에 리그컵 2라운드가 있긴 하지만 3부 리그 팀인 만큼 주전 자원들의 체력을 안배해줄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는데요.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 비에이라 감독이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을 상대로 패배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양상은 아마도 지난 리버풀 원정 경기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5-4-1 방식으로 버스를 세워놓고 자하, 에제와 같은 크랙형 선수들을 이용해 빠른 역습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비에이라 감독의 선수비 후 역습에 맨시티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맨시티에겐 해결사인 홀란드 그리고 데브라이너 선수가 있는 만큼 패배하는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에 변수가 생긴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에 될 경기 같네요. 네, 공격진의 창의성이 뛰어난 맨시티가 우세한 경기 흐름을 가져가겠지만 지난 시즌 전적과 수비 라인의 변수가 발생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출발이 좋지 못한 엘체와 지난 라운드 대량 실점을 허용한 소시에다의 맞대결이죠.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엘체는 지난 라운드 승격팀 알메리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유효 슈팅을 단 3개만 성공시키며 좋지 못한 경기력을 펼쳤죠. 대부분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거나 상대 수비에게 막히며 시즌 첫 승을 기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1라운드 중앙 수비로 출장한 어린 존 은완코가 퇴장 징계를 결정하자 3-4-3에서 4-4-2로 전술 변화를 줬던 에스크리바 감독입니다. 경기를 주도하며 측면에서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마무리 부분에서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지난 라운드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에서 1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전반전에는 대등한 경기력을 보이며 저력을 보여줬죠. 후반전 3번의 실점을 하긴 했지만 바르셀로나의 공격적인 선수 교체 이후 환상적인 플레이들로 인한 것이기에 소시에다드의 수비가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가 사용하는 4-3-1-2 포메이션의 약점인 측면 수비 문제가 이번 경기에도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엘체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소시에다드는 엘체가 승격한 20-21 시즌 이후 4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두 팀의 전력 차도 크고
엘체가 마무리 부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이기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시에다드의 약점인 측면 수비 그리고 엘체의 강점인 측면 공격이 맞물리는 만큼 엘체가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측면을 잘 공략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상 소시에다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소시에다의 측면 수비 약점을 엘체가 파고든다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셨네요. 6번 경기 시즌 초반 막강 화력을 뽐내고 있는 아스널과 승격팀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풀럼의 맞대결이죠. 김현충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아스날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EPL에서 가장 짜임새가 좋은 팀이죠. 공수 양면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제수스는 어떤 수비수를 상대로도 공중볼에서 버텨내고 있고 공격으로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수스가 중앙에서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만큼 측면에서 사카와 마르티넬리의 플레이도 더욱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살리바, 마갈량이스, 베나이트는 상대의 빠른 롱패스를 통한 역습을 끊어내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현재 3경기에서 2실점으로 수비 라인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럼은 하브리그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대비 평균 점유율과 패스 정확도가 떨어졌지만 롱패스와 전진 패스 비율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즉 이번 시즌에는 선수비 후 빠른 역습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죠. 수비적으로는 192cm의 아다리비오와 185의 팀링, 두 센터백 조합이 상대의 공격을 이겨내고 그대로 최전방 공격수 미트로비치를 향한 롱패스를 연결하면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트로비치가 3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며 일부 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승리가 예상되는데요. 두 팀 모두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보여줄 것 같네요. 아스날의 우세 속에서 풀럼은 미트로비치를 향한 빠른 롱패스 전개에 물러서지 않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풀럼의 장신 수비들은 높이와 피지컬의 강점이 있지만 스피드에는 다소 약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아스날의 2선 자원들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벅차 보입니다. 또한 아스날은 1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맞대결에서도 상대방의 선수비 후역습의 전술에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스널의 우세 속에 풀럼의 역습 시도가 있겠지만 아스널이 충분히 침착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시즌 초반 선전하고 있는 라요와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마요르카의 맞대결입니다.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라이온은 지난 라운드 양팀 모두에서 퇴장자가 나오는 치열한 경기 끝에 에스파뇰을 0대2로 꺾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2골 모두 기록하며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죠. 특히 이 경기에서 첫 득점을 기록한 이시 팔라손의 왼발을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막 후 2경기 모두 무실점으로 마친 만큼 단단한 수비력도 보여주고 있죠.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카드가 15장이나 나오는 치열한 경기 끝에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페널티킥을 2개나 혼납한 끝에 패배했죠. 이 경기에선 특히 이강인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환상적인 크로스로 어시스트와 골대를 맞추는 프리킥을 포함해 3번의 키패스, 6번의 드리블을 성공시키며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죠. 세트피스도 전담하며 마요르카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주목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번의 페널티킥 허용에 모두 관여한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고 바타글리아가 멘탈을 잘 추스르고 이번 경기에 임할 수 있는가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라요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는데요. 라요의 최근 흐름이 좋은 만큼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우세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팔라손을 앞세운 세트피스 공격력이 막강해진 만큼 답답했던 공격력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만 지난 라운드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활약이 이번 경기까지 이어진다면 라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라요가 주전 수비수 플로리안 르젠이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활약이 좋은 만큼 잘 버텨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홈팀 라요의 우세를 예상하시면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변수로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하셨네요. 8번 경기 승격팀 알메리아와 예상외로 시즌 초반 흔들리는 세비야의 맞대결이죠.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알메리아는 전력선 화끈하게 밀리는 레알 마드리드전 5-4-1을 세우면서 확실한 선수비, 후역습 컨셉을 통해 괜찮은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아쉬운 패배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력이 큰 차이가 없는 엘체전에서도 같은 컨셉을 들고 나오면서 무승부를 거뒀죠. 현재 알메리아는 강팀 상대로는 어느 정도 역습 출구를 벌일 수 있지만 전력이 대등하거나 약팀을 상대로는 주도적인 경기를 풀어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내기에는 최후방의 엘리, 바비치, 페르난데스의 수비진 역시 아쉬움이 있죠. 세비야는 이번 시즌 최악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 오사수나를 상대로 패배를 했고 바야돌리를 상대로 퇴장까지 나오는 상황 끝에 진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세비야의 큰 문제는 공격입니다. 라파미르, 엔네시리 같은 최전방 자원들이 전혀 득점을 못해주고 있죠. 또한 측면 자원인 라멜라나 파프 고메스 역시 지원에는 능하지만 직접적인 득점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레알에 사용입한 이스코를 투입하며 공격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득점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알메리아의 무승부 혹은 패배가 예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비야가 전력상 우위이긴 하지만 현재 세비야의 공격력은 상대를 압도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또한 원정이라는 불리함 역시 가지고 있죠. 홈팀 알메리아 역시 강팀 상대로는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음을 레알전에서 보여줬습니다. 다만 알메리아의 공격력이 탄탄한 세비야의 수비 라인을 벗겨내기에는 힘들어 보이네요. 세비야의 공격진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측면 자원들의 폼이 좋은 만큼 언제든지 골을 터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야의 부진이 끝날 경기로 보여지네요. 네, 최근 세비야 공격진의 침묵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크지만 원체 기량이 좋은 선수들인 만큼 세비야의 우세 가능성을 예측하셨네요. 9번 경기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는 에스턴 빌라와 최악의 시즌 초반을 보내는 웨스트햄의 맞대결인데요.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스톤 빌라는 지난 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3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리온 베일리가 선발로 복귀한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지만 전혀 효과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팰리스의 역습 상황에서 에이스 윌프리드 자아를 제어하지 못했고 경기 주도권도 전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골키퍼 마르티네즈의 선방이 없었다면 더 큰 차이로 패배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주중 볼튼과의 리그컵 경기를 치렀는데요. 4대1 승리를 하긴 했지만 3부 리그 볼튼에게 선제골을 허용할 만큼 좋지 못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튼전에서 다시 4-3-1-2로 복귀했기에 이번 경기에도 그 포메이션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은 최악의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3라운드까지 승점을 단 1점도 따지 못했죠. 지난 라운드에서 브라이튼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공격진이 위협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시즌 시작 후 리그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햄은 금요일 새벽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릅니다. 1차전을 3대1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만 덴마크 원정을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체력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덴마크 원정 이후 3일 만에 리그 경기를 치러야 하는 모에스 감독이 얼마나 로테이션을 활용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두 팀 모두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지만 웨스트햄은 득점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주중에 덴마크 원정을 다녀오는 만큼 체력적으로 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라드 감독이 또다시 4-3-3을 들고 오는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아스톤 빌라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웨스트햄이 모두 승리를 거뒀고 웨스트햄이 승점을 위해 납작 엎드리는 경기를 펼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웨스트햄의 체력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에스턴 빌라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과 맨시티의 발목을 잡아낸 뉴캐슬의 맞대결이죠.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울버햄튼은 지난 라운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1대0 패배를 당했지만 원정 경기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괜찮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누네즈, 무티뉴, 네베스로 구성된 중원이 아주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무려 20번의 기회 창출을 통해 20번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대다수가 중거리 슛이었던 만큼 더욱 세밀한 마무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복귀 후 첫 선발 경기를 치른 주전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캐슬은 지난 라운드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지만 리그 최고의 드리블러 생막시맹을 필두로 효율적인 역습 전개를 통해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고 다득점에서도 성공했습니다. 라인이 높은 맨시티의 수비 라인 뒷공간을 아주 맛있게 요리를 했죠. 또한 내려서서 두 줄 수비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통해 맨시티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도 보여주며 자신들이 그저 그런 중위권 팀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캐슬은 목요일 새벽 리그컵 경기를 치르는 때 4부 리그 팀을 상대하는 만큼 여유있게 후보 선수들을 활용하며 주말 리그 경기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리그에서 아직 승리가 없는 울버햄튼이 시즌 첫 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 울버햄튼의 딜을 뉴캐슬이 치는 흐름으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막시망, 알비론 같은 빠르고 저돌적인 공격수들이 포진된 뉴캐슬의 화력을 울버햄튼이 감당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맨시티를 잡아낸 뉴캐슬의 기세를 높게 평가하면서 울버햄튼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승격팀 노팅엄과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경기죠.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노팅엄은 지난 리그 경기 에버튼을 상대로 1대1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에버튼의 막판 독점골을 먹히면서 경기에서 비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3일 펼쳐진 4부 리그 그림스피 타운을 상대로 3대0이라는 좋은 점수차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노팅엄이 이번 시즌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지만 우려되고 있는 조직력 문제에서는 아주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쿠퍼 감독이 생각보다 팀을 빠르게 조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드 공격이 매서운 팀을 상대할 때 상당히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매서운 토트넘의 윙어들을 상대로 어떤 수비를 보여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원정팀 토트넘은 로메로, 스킵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토트넘은 2승 1무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약팀으로 뽑히는 팀들을 잡아주고 빡빡한 팀들을 만났을 때 무승부로 승점을 쌓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 점이 콘테 감독의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콘테 감독은 인테르 시절 경기력에 의문이 드는 경기가 많았지만 승점을 쌓는 데는 아주 도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상으로 상대적인 약팀인 노팅엄을 상대로도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줄지언정 승점 3점을 쌓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노팅엄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노팅엄이 우려했던 조직력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아직 수비적인 부분에서 잔실수들이 나오고 있고 토트넘의 윙어들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력은 아쉽지만 승점은 따오는 콘테 감독의 축구에서 상대적인 약팀 노팅엄의 패배가 예상됩니다. 네, 측면 수비가 취약한 노팅엄을 상대로 토트넘 윙어들의 활약을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연패에 빠진 헤타페와 연승을 달리고 있는 비아레알의 맞대결이죠.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승격팀인 지로나에게 패배를 당하며 개막 이후 2연패를 기록한 헤타페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시즌 시작이 좋지 못한데요. 팀의 주포인 미나를 제외하면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없으며 팀에 딱히 긍정적인 소식은 없기에 키케 플레스 감독이 이를 어떻게 쳐나갈지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팀을 살려놓은 업적이 있으니 아직까지 감독 자리가 위험해 보이진 않네요. 비아레알은 개막전 바이아돌리드를 잡아내고 지난 주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승점 3점을 가져오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AT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후반에 피노가 상대 수비진의 미스를 잘 이용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 모레노가 쐐기골을 성공시키며 승기를 굳혔죠.
수비라인과 미드필더진 모두 고른 활약을 보여주면서 무실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이 꽤 오랜 기간 합을 맞췄기에 스쿼드가 점점 더 끈끈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만약 최전방 공격수 카바니까지 합류한다면 챔피언스 리그권 경쟁을 노릴 만한 스쿼드가 꾸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카바니는 저희 녹화 기준으로 발렌시아와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이적 여부는 아직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헤타페의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시즌 기록으로 보나 상대 전적으로 보나 헤타페가 비아레알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위나를 제외하면 아쉬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헤타페의 공격진이 비아레알의 수비를 뚫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골고루 많은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비아레알은 헤타페 원정에서도 충분히 다득점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차이가 큰 만큼 큰 이변 없이 헤타페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바르셀로나와 승격팀 바야돌리드의 맞대결이죠.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바르셀로나는 지난 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전반에 레반도프스키의 빠른 선제골로 기세를 잡았지만 바로 나온 이삭의 골로 경기를 1대1 팽팽하게 흘러갔죠. 후반 18분에 사베의 용병술이 완벽하게 먹히며 교체 투입된 안수 파티의 활약으로 내리 3골을 추가로 득점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부스케츠의 퇴장으로 대용과 가비, 페드리가 중원을 잃었지만 부스케츠의 복귀 후 이번 경기에는 대용 대신 부스케츠의 선발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주중에 맨시티와의 친선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주전 선수들을 기용하느냐에 따라 바야돌리드전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바야돌리드는 세비야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2라운드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나 싶었지만 85분에 터진 세비야의 동점골로 무승부에 그쳤죠. 그렇지만 세비야라는 상대적 강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1점을 거둔 거에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4-3-3을 사용하고 전반적으로 롱볼로 공격 전개를 하는 팀인데 공격진의 개인 능력에 공격 전개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진 역시 불안감을 보이며 현재 2라운드 동안 총 4골을 실점했고 특히 2라운드에선 팀의 주축 수비수인 자와드 엘 아미크가 부상으로 교체가 됐고 실점 장면에서는 수비진과 골키퍼의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나오며 실점을 했기에 수비진의 불안감이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예상되는데요. 전력 차이가 워낙 큰 만큼 결과 역시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매치입니다. 다만 바르셀로나가 25일에 치러지는 맨시티와의 자선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주전 선수들을 내보내느냐가 선수단 체력 안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도 원체 전력 차이가 크고 바야돌리드는 주전 수비수 엘 아미크의 부상 이슈도 있는 만큼 이변이 벌어질 경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바르셀로나 홈 경기인 만큼 무난하게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예상되네요. 네, 전력 차이가 워낙 큰 경기인 만큼 이변 없이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두 경기 연속 2실점을 하며 흔들리는 에스파뇰과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에스파뇰은 지난 라운드 라요 바이카노에게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13개의 슈팅 중 단 1개만 골문을 향하며 이렇다 할 찬스를 잡지 못했죠. 크로스를 35개나 시도하며 라요를 몰아붙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재 팀에서 제외되어 있는 라울 데 토마스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꼈죠. 라울 데 토마스가 언제 복귀하느냐에 따라 에스파뇰의 경기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전 수비수 세르이 고메즈의 퇴장 여파로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이는 페르난도 칼레로 선수의 활약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 셀타비고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발베르데를 측면 공격수로 활용하고 있는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 경기에선 특히 공격을 책임지는 벤제마와 비니시우스 이외에도 모드리치의 활약이 두드러진 만큼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세미르의 이적,
토니 크로스의 부상으로 추아메니와 카마빈가가 선발로 출전했지만 안정적인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토니 크로스가 바이러스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전력, 경기력, 최근 흐름 모두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레알 마드리드의 화려한 공격진을 에스파뇰이 막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 에스파뇰의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패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쉽게 방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차이가 큰 상황에서 주전 수비수의 퇴장 징계까지 있는 에스파뇰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1번 경기 브렌트퍼의 승, 2번 경기 브라이턴의 승무, 3번 경기 첼시의 승, 4번 경기 맨시티의 승무, 5번 경기 엘체의 무패, 6번 경기 아스널의 승, 7번 경기 라요의 승무, 8번 경기 알메리아의 무패, 9번 경기 에스턴의 승무, 10번 경기 울버햄프의 패, 11번 경기 노팅엄의 패, 12번 경기 헤타페의 패, 13번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 14번 경기 에스파뇰의 패. 이상으로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42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